노래하는 정원사.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이로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작은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나는 68세의 평범한 노인, 이름은 박동철. 사람들은 나를 그저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를 다듬고 화단에 물을 주는 정원사쯤으로 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낡은 원예 가방을 메고 단지 곳곳을 돌아다닌다. 시든 꽃잎을 따내고 잡초를 뽑고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에게 영양제를 주는 것이 내 일과다. 주민들은 가끔 수고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네지만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투명한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나는 한때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을 울리던 성악가였다는 사실을. 오페라 하우스의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를 부르며 기립박수를 받던 그 박동철이었다는 것을. 벽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 안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노랗게 변한 신문 스크랩, 세계가 주목하는 테너 박동철이라는 헤드라인, 외국 오페라단에서 온 초청장들, 그리고 마지막 공연 후 받은 꽃다발을 말린 것들. 모든 것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시간 속에서 잠들어 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성대 질환으로 무대에서 내려온 뒤 모든 걸 버리고 숨어 살았다. 의사는 말했다. 목소리가 예전만 못할 겁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다시 노래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내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매니저는 몇 번 연락했지만 나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멀어졌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아파트 단지 한 구석,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를 듣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가 잃어버린 음악의 조각 같았다. 때로는 그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지만 그것을 꺼내놓을 용기는 없었다. 저녁이면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을 들었다. 예전에 불렀던 아리아가 나오면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그 목소리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다. 10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였다. 단풍이 곱게 물든 느티나무 아래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나는 놀이터 쪽에서 들려오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다. 아이들은 자주 울고 자주 웃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 울음은 달랐다. 단순한 떼쓰기나 다친 아픔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깊은 좌절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10년 전 처음 진단을 받았던 그날 밤 혼자 병원 복도에서 흘렸던 그런 종류의 눈물처럼. 갈퀴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그네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교복 차림에 책가방을 옆에 놓고 손에는 구겨진 악보 한 장을 꽉 쥐고 있었다. 노래 제목이 나의 조국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였다. 안녕. 왜 울고 있니? 내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동그란 눈이 나를 바라봤다. 잠깐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여기서 정원 일을 하는 사람이야. 박동철이라고 해. 넌? 지훈이에요. 박지훈. 이름을 말하고 나서도 아이는 계속 훌쩍거렸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아렸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 아이의 울음은 내 가슴 깊은 곳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다. 혹시 음악과 관련된 일이니? 내가 손에 든 악보를 가리키자 지훈이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합창단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탁하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맑고 예쁜 목소리인데 저만 이상하대요.
앞으로 독창 기회는 없을 거라 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30년도 더 전 처음 성악을 시작했을 때 내가 들었던 평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요. 테너치고는 음색이 촌스럽고 감정 표현이 과장되어 보여요. 좀 더 세련되게.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완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도 지훈이처럼 울었었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혼자 있을 때 수없이 많이. 내 목소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틀렸나 싶어서 음악을 포기하려 했을 때도 있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는 아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내 존재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훈아, 너는 정말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네, 정말 좋아해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말이야. 지훈이가 처음으로 내 눈을 제대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있었다. 아저씨도 노래 좋아하세요?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응, 좋아해. 아주 많이. 그날 이후 우리는 은밀한 약속을 했다. 매일 해질 무렵 아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단지 안쪽 정원으로 내려왔다. 그곳은 관리사무소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벤치 하나와 몇 그루의 관목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대화를 나누었다.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를, 나는 나무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음악으로 흘러갔다. 아저씨, 진짜로 노래 잘하세요?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조금 해봤어. 그럼 제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고 어디가 이상한지 말해주세요. 지훈이의 간절한 부탁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나의 조국을 불러보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확실히 완벽하지는 않았다. 호흡이 얕았고 고음에서 약간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들어있었다. 음정이나 기교보다 훨씬 소중한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지훈아, 선생님이 너를 두고 탁하다고 한 건 너의 음색 때문이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호흡이 얕아서 그래. 노래는 목이 아니라 가슴과 배에서 나오는 거야. 한번 해볼까? 그날부터 우리만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잡초를 뽑는 척, 나무에 물을 주는 척하며 지훈이에게 기초적인 호흡법과 발성법을 가르쳤다. 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마셔봐.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아 소리를 내보자.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훈이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아이들의 흡수력은 정말 놀라웠다. 일주일 만에 그의 목소리에서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다. 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지훈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나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다. 가르치는 기쁨, 음악을 나누는 즐거움.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감정을 담아보자. 이 노래는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거야. 너도 그리운 무언가가 있지 않니? 할머니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다. 기교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감정이 들어있었다.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약간의 슬픔까지.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 이 감동을. 지훈아, 너의 목소리는 전혀 탁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아름다워. 그 말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에도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매일 우리의 수업은 계속되었다. 호흡법에서 시작해서 발성, 음정, 그리고 표현법까지.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지훈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의 눈빛에는 음악을 향한 진심이 살아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갈 즈음 변화는 너무도 확실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호흡이 안정되었고 음정도 정확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아저씨, 내일이 합창단 개인 평가예요. 지훈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합창단에 가기 싫어했던 아이가 이제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다음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마음이 불안했다. 지훈이가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그의 변화를 알아봐 줄까? 정원이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후 4시쯤 합창단 연습이 끝날 시간이 되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학교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30분쯤 후 지훈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표정이 어땠는지는 거리상 잘 보이지 않았지만 뛰어오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지훈이 뒤에는 낯선 어른이 함께 오고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생님인 것 같았다. 아저씨. 지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제가 해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때 그 여자 선생님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네 학교 음악 선생님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박동철입니다. 혹시 지훈이를 따로 지도해주고 계신가요?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아니요, 그냥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입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되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시 성악을 전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내 손에서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리고 물뿌리개와 함께 주머니 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김소영 선생님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나는 재빨리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뭐예요? 세계가 주목하는 테너 박동철이라고. 설마. 오래된 공연 프로그램북의 한 페이지였다. 30년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라 트라비아타 공연 당시의 것. 내가 주연을 맡았던 그 공연의 프로그램북.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이는 나와 선생님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박동철. 그 박동철 선생님이시군요. 김소영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음대를 나왔는데 선생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여기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10년간 숨어 살았던 정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선생님, 아저씨가 누구예요? 지훈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소영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다. 지훈아,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중 한 분이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테너였어. 이즈가 아니라 와즈라고 과거형을 썼다는 것이 가슴에 사무쳤다. 그렇다. 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10년 전쯤에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의 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나는 물뿌리개만 집어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지훈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벽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다. 신문 스크랩, 상패들, 공연 사진들. 모두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 정원 일을 시작했다. 지훈이와 만나는 시간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지훈이가 달려와 내 앞을 막았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피하세요? 지훈아, 나는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어. 너를 가르칠 자격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선생님이 말해주셨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였는지. 그런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런데 왜? 내 목소리는 망가졌어, 지훈아. 나는 이제 노래할 수 없어. 그게 뭐 어때서요? 지훈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노래할 수 없어도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아저씨 목소리가 예전만 못해도 제가 노래하는 걸 들어주고 조언해주면 되잖아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전 아저씨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요. 아저씨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을 읽어주신 것처럼요. 지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박혔다. 나는 잊고 있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완벽한 기교나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지훈아, 아저씨 제발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저씨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 순간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 목소리는 예전만 못했지만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순간만큼은 다시 무대 위에 선 듯 뜨거웠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알겠어, 지훈아. 다시 시작해보자.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주리라고.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정원에서 만났다. 김소영 선생님도 함께였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은 조용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지훈이만을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 셋만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지훈이의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고 김소영 선생님도 우리의 열정에 감화되어 함께 노력했다. 그녀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고 지훈이가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겨울이 깊어갈 즈음 지훈이의 학교에서 합창 발표회가 열렸다. 지훈이는 드디어 독창 기회를 얻었다. 곡은 고향의 봄이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발표회 전날 밤 지훈이가 말했다.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야. 나도 첫 무대에 설 때 정말 떨렸거든. 나는 지훈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기억해. 무대에 서면 모든 게 달라져. 조명이 비추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 그때 너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지훈이가 아니라 노래하는 지훈이가 되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무대에서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노래하는지야. 발표회 당일 나는 객석 뒤편에 조용히 앉았다. 지훈이의 어머니도 왔고 김소영 선생님은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지훈이의 차례가 왔다. 작은 체구의 소년이 무대 중앙에 섰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객석이 조용해졌다. 처음 몇 소절은 떨리는 것이 보였다.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괜찮다, 지훈아. 천천히 해라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나의 살던 고향을 지나면서부터 지훈이의 목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꽃피는 동산에서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정말로 노래하고 있었다. 그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새들도 지저귀고를 부를 때 나는 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의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지훈이는 무대에서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지훈이가 달려왔다. 아저씨, 해냈어요. 정말 잘했어, 지훈아. 너무 자랑스럽다. 김소영 선생님도 다가왔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훈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선생님도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의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훈이가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지훈이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학교 합창부에서 주축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가끔 집에 놀러와서 새로 배운 노래를 들려주곤 한다. 김소영 선생님은 음악 교육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개별 재능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나는 여전히 동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 지훈이 외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더 찾아왔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제 중학생이 된 그는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변성기를 거치며 더욱 깊어졌다. 아저씨, 저 고등학교 가면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응원해주세요. 엄마가 그러던데 제가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해야겠네. 고등학교 음악 전공은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음악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훈이에게 준 것보다 지훈이가 내게 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 작은 소녀는 나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해주었고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